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참 기적의 일이냐.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파견을 보냈어요. 그 세가시아 황제가 파견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이 에디오피아가 워낙 중요한 나라니까 30년대 그 이탈리아 베네토 무솔리니 독재자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슬픔을 겪었죠.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정도인데 침략자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슬픔을 겪기 싫다. 그러나 한국의 나라는 저렇게 도와준 나라가 없고 거짓 나라인데 망할 파이구나.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도와준다. 그래 최근위병, 황제의 최근위병을 파병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병사들은 정말 용감스럽고 포로가 한 명도 없습니다.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자기를 합니다. 그런 영웅적으로 싸운 분들이 에디오피아 분들이고 1968년도 5월달에 셀라시아 황제가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그때 저도 태극기 들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최초로 커피가 발견된 겁니다. 그 목동 이름이 칼디라고 해요. 칼디. 그래서 칼디가 오늘 양을 치는데 염소를 치는데 염소가 빨간 열매를 먹더니 이 염소들이 펄쩍펄쩍 뛰더라. 막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가? 그래서 자기도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니까 잠에 먹고 힘이 좋더라. 야, 좋구나. 이래가 칼디가 발견한 게 이제 커피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의 아시아 쪽으로 딱 지나가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뜻은 사우디 왕조의 아라비아 그 뜻입니다. 아랍. 거기에 건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사우디 쪽으로 건너 홍해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 왜 홍해냐? 바다가 빨갛습니다. 그래 붉은 홍 해가지고 홍해. 그 건너면은 항구가 나오는데 그게 모카예요. 제가 이 모카항에서 커피를 많이 생산 수출해가지고 모카항에서 우리 부산 같은 데 부산항, 모카항 거기서 수출하는 커피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 커피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카 커피라면은 어디서 나느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카항에서 추출된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는 이슬람 수도성 오마라는 분이 커피를 또 아랍 지역에 전달했어요. 자, 커피 역사에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라비아를 건너갔어요. 아라비아를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퍼졌는데 그 당시에 아랍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서기 622년에 마호메트라는 예언자가 출현했어요. 그래 마호메트라는 예언자가 출현해가지고 알라 신을 믿는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통일했는데 실패했어요. 저 미시갈 같은 놈이 나타나니까 쫓아라. 이래가 전통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마호메트를 죽이려 해가지고 마호메트가 도망을 쳤어요. 요 도망친 해를 이슬람에서는 서기 1년으로 잡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든 태어난 날을 1년으로 잡듯이 마호메트가 도망친 해 이걸 해지라는데 622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이다. 그럼 이슬람에서 달력이 지금 몇 년이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2022년 빼기 622년 1400 플러스 1401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 달력은 마호메트가 도망치가 해서 메카에서 도망치가 여기서는 포기를 쓴 거예요. 그래야 마호메트가 이때 메디나에서 저 칼을 들고 말 필요 없다. 메카에서 다 죽여버려요. 해가지고 이슬람이 유일신이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알라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알라를 유일신으로 삼고 이 종교가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마호메트라는 분이 일으킨 이 이슬람 종교가 전 세계를 뒤엎어버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보다 더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아랍에서 출발했는데, 그래 아까 아라비아 목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쳐들었어요. 그래 유럽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멸망을 나서 동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냐?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데, 요거를 쳐들어갔는데, 이 지금 그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이 도시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다가 가르막혀있어요. 바다. 그래 스님 바다가 딱 둘러싸니까 쳐들어 못 가는 거예요. 바다가 지키니까. 그래 콘스탄티노플 도시가 1000년 동안이나 난공불락인데, 이슬람이 쳐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냐? 바다가 있으면 앞에 산이 있죠. 산에서 배를 끌고 와가 산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 이슬람 제국 황제는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바다가 이게 넓은 바다가 있으면 좋다. 산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바다로 해야 쳐들어가는데 바다는 못 간다. 산이 있다. 산을 배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 수십만 병살 동안에 그자 배를 수백 척을 배를 산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 콘스탄티누스 천년의 도시가 결국 멸망. 그런데 그게 이 언제냐? 1453년이에요. 그래 1453년도에 이 동로마 지금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유럽을 쳐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유럽의 대륙의 가운데 있는 도시가 어디냐? 여기 음악의 도시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그런 비엔나까지 쳐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우면은 바하, 멘델스존, 브람스 뭐 이런 사람 많이 듣죠.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커피를 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이라고 했죠. 그래 커피숍을 보면 인테리어가 잘 됐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커피숍을 하려면, 제가 구경을 많이 가르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테리어는 뭐냐?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커피 카페도 우리 윤 회장님이 이 인테리어를 엄청 잘했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초현대적으로 그야말로 시대를 타운하고, 그 다음에 안가죠. 전망이 굉장히 좋죠. 그래 여러분이 보면 오늘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여기 차가 별로 안 다녔어요.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여기가 점점 번화가고, 조만간 여기는 엄청스러운 번화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딱 눈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남촌인데, 여기 조금 올라가면 물이 막 송유를 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올라가 봤어요. 가니까 물이 왜 송유를 칠까 하면은, 경주 박물관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용천을 납니다. 용천. 바다에서 물이 용천하니까 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동강도 보면은 태백산에서 빗물이 뚝 떨어지가 이리 흐르는 거 알고 있죠? 아닙니다. 태백시에 가면은 태백시 가운데 낙동강이 용천에 50톤 하고요. 그러면 낙동강이 흐르는 겁니다. 세상에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 있는데 그 산에서 한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이루요. 나는 옛날에는 분수령 비가 똑 떨어지가 이쪽에 가면 서쪽으로, 이쪽 가면 동쪽으로, 이래가 강이 된 건 아니에요. 태백시 가면 낙동강이 분수가 들어가요. 그래 내가 그러고 기가 깎는 야 안반도가 이건 기술이다. 이런 날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남천도 저도 뭐 용출합니다. 용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연의 기적이니까 요런 쭉 그러면 여기서 한 1km 가면은 다리가 있고 경주박물관 그리고 뭐 다리 조금 막 보여. 자, 해서 1453년도에 동로마저를 멸망하고 유럽을 쳐들어가는데, 유럽이 이슬람에 말 바꾸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가 쳐들어가다가 유럽 가운데 비엔까지 갔어요. 그런 비엔이 함락당하면 유럽이 전 이슬람이 다 되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죠. 자, 이까지 말하면 비엔이 함락됐겠어요? 함락 안 됐겠어요?
함락돼서 뭐 유럽이 없죠. 유럽인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도 없고 저기 이슬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살아있다는 것은 비행이 함락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1569년 그다음 1639년 두 차례나 비를 공략했는데 유럽이 멸망할 직전 아닙니까? 멸망할 때 사람들이 정신이 없죠. 이 뭐가 생소느냐? 음악이 생소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커피 카페에서 음악을 들려줄 때 음악도 좀 알아야 되는데 거의 바하가 베토벤이다 브람스다 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냐? 빈이 멸망할 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하 지성상 아리아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낭이 아니고 유럽의 세가 멸망할 때 그때 피어난 그야말로 천사의 선율이다. 그러면 음악을 이해할 때 그 배경을 이해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덮어놓은 것만 저기 피아노다 첼로다 이러지 마시고 아 저기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돌아가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로코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지브랄타르를 점령하고 유럽과 쳐들어가는 거기가 있는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예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쳐들어가려는데 그때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이랑 완전히 먹혀버렸어요. 그래가 이기가 한 몇백 년 동안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데 이슬람을 지배를 받던 유럽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몇 대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이 연도를 기억해야 돼요. 1492년도예요. 그럼 1492년도에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선왕조와 이성계 태조가 건국한 게 1492년이에요. 딱 100년 뒤에 1492년도 또 100년 뒤에 1592년도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리고 연도를 외울 때 1492, 1492, 또 100년 뒤 1592년도 이렇게 외우기 좋은데 149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슬람 세력을 그 세계를 전국은 이슬람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슬람이 지금 어디까지 뻗치느냐 아라비아,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슬람 믿어요. 제가 학회를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학술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들, 공사들 고맙다 막 보는데 이분들이 복장이 뭐냐? 저 이슬람 복장 나와요. 나한테 선물가 주고 갔는데 이분들은 이슬람 2억 5천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슬람을 믿는다니까요. 그래 이슬람이 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요 다 인구가 퍼져 있고 앞으로 100년 뒤에는 기독교 나라들은 거의 다가 세력이 쇠퇴할 왜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뭐라고 했느냐 카드를 접고있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요.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결혼을 네가 능력이 있으면 4명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남자가 4명까지 결혼하는 게 합법화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야 이슬람 가면 완전 남자 친구들은 아니에요. 거기에 아내를 4명까지 두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일반 이슬람의 남자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해요. 장가 못 가가 호랑이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터기가 된 세소가 돼가지고 하루에 5번씩 백화를 들어간다 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슬람 신자가 있으니까 하루에 5번 백화를 저래 너네 이래가면 시간 하루에 돼. 미친 짓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터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주의 세력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터키나 그런 데 가면 그 복장, 디즘소 그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완전히 유럽에 온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1492년도에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다는 거죠. 몰아냈는데 보세요. 이 콜럼버스가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탐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백수 건달입니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신념을 가진 거죠. 자기가 공부를 하니까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그리스 학자가 천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다. 그래? 그럼 지금 이슬람이 다 장하니까 동쪽을 장하니까 커피다 향료다 뭐다 구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구가 둥글고 서쪽으로 거꾸로 가면은 인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큰 것도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프랑스 왕이 가니까 프랑스 왕이 그 사기꾼이지 상대를 안 해요. 독일, 영국 아무도 상대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스페인에 가니까 당신 말이 맞다 하고 배를 세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페인은 배를 내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꿈을 판다고 여러분이 유럽 지도를 딱 봐서 제일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 제일 거지 나라입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도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들하고 주로 지중해 쪽,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동네 따뜻한 지역. 그 따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못 살아요. 추운 동네. 독일이다, 영국이다, 스코틀랜드다, 북부 프랑스다, 네덜란드 이런 춥죠. 하니까 여기는 문명이 발달하고 올라 선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주행 회장님도 통천에서 세계국제 현대를 읽었는데 그분이 제국의 아들이다 하면 불가능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났어요. 소학교도 아마 못 났을걸. 통천에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집안에 형제도 많아 9남매. 그러니까 도저히도 안 됐다가 탈출해가지고 최초로 시작한 게 쌀가게 배달까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6.25 전쟁 겪고 그 처절하니까 오늘날에 있는 거고 이베리아 반도도 그 당시 이슬람한테 천년가까지 징벌받고 너는 못 샀다. 그때 사이고 가서 콜럼버스 와가지고 배 주라. 그럼 내가 서쪽으로 가면 집 땅고 화금 나겠다. 한 명이 부자된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사벨을 만약 가서는 그래 배를 주는데 이 배가 여러분이 볼 때 한 번은 배 준 게 아니고 여러분 부산에 뭐 수영이 요트만 조그만 요트 있죠. 그 정도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을 많이 했다. 콜럼버스가 한번 대박이다. 한 번 끌고 간 게 아니고 수영만에 요트 조그만 넓은 세차 끌고 간 거예요. 사탄마리아, 친하다 저거 그 조그만 거. 중국인들이 지금 공간을 많이 때리거든요. 뭐냐?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남해 전 인도양까지 정보 있다. 할 때 그 사람이 끌고 배가 길이 얼마냐? 한 150m. 요 배가 몇 배째 들어갔어요. 그래 정현라는 그 명나라 황제 그 황관이 끌고 배가 길이가 150m, 이 몇 배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반도, 그 다음에 저 인도다, 그 다음 수마트라, 지금 앞으로 마다가스까지 갔다고. 그런데 왜 중국은 세계를 전부 못했을까? 뭘까요? 인간의 정신이. 황제라는 자가 그렇게 자기의 황제 존엄을 전 세계에 펼쳤다. 그러나서 끝이. 그러나 이거를 무슨 과학을 기술하고 발전했다. 전혀 생각 못한다. 그러나 1인 독재 체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이런 독재 국가는 빚은 없다 하는 게 명나라의 이야기 나오는데 리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거는 뭐냐? 절망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배가 부르면 이렇다 하면은 커피 하면은 제대로 안 됩니다. 왜? 굳이 내가 뭐 다른 거 하나도 먹고 샀는데 너 애처지가 들고 있냐?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절박한 마음을 가고 돈을 벌겠다 하면은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거지고 가난하고 또 이베리아 반도 이런 거 가보세요. 척박합니다. 농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이베리아 반도 가면 무슨 성도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이슬람 같이 그래서 1488년도에
남이 아프리카를 돌아갔어요.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아프리카를 그 포르투갈 배를 타고 쭉 걸어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걸 보고 아프리카를 돌아가 인도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4년 때 콜럼버스가 조그만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콜럼버스는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도다! 그래 지금도 거기를 인도라고 해요. 인도. 그래 웨스트 인디에서 서인도 제도.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밑에 그 서인도 왜 인도나? 콜럼버스가 착각해요. 그래 이 사람 죽을 때는 인도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더라. 해서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코 베스푸드 지름 붙였죠. 그래서 인도 아메리코 베스푸드 아메리카. 그래 보면 다른 사람이 빼들어내죠. 자, 해가지고 아메리카로 진출했는데, 이때에 스페인의 양아치들, 깡패들, 프랑스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소문이 하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하더라. 집방거다, 황금나라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몽골 제국 때 몽골 황제 쿠블레가 만나고 돌아와서 글을 썼는데 막 과장을 넘겼더라. 고기 잡이가 막 입 땡기는데 요만한 잡이 야이 땡기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고기 잡고 요만한 잡이 오래가 되는 거죠. 하가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가 막 쿠블레를 만나봤는데 떡을 때리다가 온 도시가 황금이더라. 황금이 도시가 동방이다. 내가 봤다. 진짜 봤다. 그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기운동인데 이기나 베스트셀러. 그걸 유럽 사람들 동쪽에 가면 황금의 도시. 집방이다. 지금 여러분이 일본을 뭐라 불러요? 자판이죠. 그게 집방거잖아. 그래 일본도 생각을 볼때 저기 집방거 황금나. 집방거. 그래서 JAP 자판 그 집방거.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도니까 스페인이 있던 양아치, 깡들, 도라땅들이 때를 가고 169명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신들을 들고 황금 약간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 두목이 누구냐? 이놈이 1581년도에 쳐들어갔는데 그냥 남이 데려갔는데 잉카 제국이랑 쳐들어갔어요. 피사가부터 코르테즈라는 놈이 갔는데 169명입니다. 그때 잉카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3천만, 4천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미 가면 그 사람들 다 없어요. 왜? 다 죽었다. 여기 역사예요. 아주 기막히고 무슨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다 왜 죽었느냐? 그렇던 미신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딱 신의 신탁이 내리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 내리는데 하얀 신이 나타나가 자기 인카에도 다 죽었답니다. 그런 열을 믿었는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흘러들더라. 백인이야. 그 다음에 백인들이 말이 터졌어요. 피사들자, 콧대잖아. 그런데 인카 그 남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백인들이 말이 터졌으니까 다리는 내겠는데 대가리가 두 개라. 말대가리 하나, 삼대가리. 그런데 이놈들이 총을 쏘. 천둥이다. 천둥의 신이 나타났다. 자기를 멸망을 하고 허연 천둥의 신이 대가리가 두 개가 발이 내린 천둥의 신이 나타났다. 해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10만을 169명이 다 못살았어요. 다 죽었고. 그러면 인카들은 전일상실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싸우는 거죠. 일본에서는. 우리 이수임 장군님도 명량에서 이긴 건 뭐냐? 몰릴 때는 몰려가 처절하게 죽으면 살 것이요, 살면 죽을 것이야. 용안하고 싸우가 병사들이 장군은 죽을 거로 싸우고 이긴 거고, 원주 같은 자는 막 술을 퍼마시고 경비도 안 쓰니까 전멸되다 조선수를 전멸시키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도 처절하게 싸우고 이겼다 정신이 있어가 되는 거고, 막 정신이 없다 멸망.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왜? 러시아나 중국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공산 독재 국가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과거 소련의 후기 국가도 세계 최강이라는 걸 알았죠. 우크라이나 붙으면은 사람들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럼 전쟁을 뜩 하니까 이 무기라는 것이 처절하게 부패기 때문에 발사가 되는 거예요. 탱크가 가지가 안 됩니다. 전차가 바퀴가 안 돌아가. 대포가 발사도 불발차요. 엉망진창. 그런 러시아가 나라가 아이가 실체를 보니까 완전히 부패한 마피아들이 다스리는 완전 강도들입니다. 그래 푸틴 대통령도 쏘았다 이거죠. 밑에 정부하는 장관들인데 그거를 전부 의복한 겁니다. 최고다 최고다. 그래 푸틴 대통령이 쳐다보는 거죠. 독재자들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아요. 이라크도 미국과 전쟁할 때 사담 후세인이 저기 부시 미국이 옵니다. 몰랐어요. 왜? 보고하면 장관에다가 보고한다 하면 그런 꺼져버려요. 기관으로 막상 죽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들 북단 기관을 들고 있어요. 그 장관 누구라도 듣기 싫은 사람 마음껏 총탄 죽입니다. 그러면 총탄 죽이는 얘기 보고할 사람 누구였어요? 그래서 그 사담 후세인은 마지막에 창을 보니까 미군이 특공대가 낙하산대 어떻게 내리는 거라. 이럴 수가.